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7회 차에 들어온 세리에 A 라리가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46회 차에서는 이변 결과들이 속출을 하면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등 금액인 7억 9,600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47회 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승무패 46회차에서 풋볼살롱은 광주FC의 승리와 전북현대의 무승부 등을 잡아냈지만 원체 이변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간에 기별이 가지 않는 이변 적중이었습니다. 에버튼과 와포드, 성남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렸지만 약팀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완전한 역배가 나왔습니다. 승무패 47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상 및 결장자 정보가 완전하게 취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을 한 다음에 이 최종 픽의 변경 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토 적중 픽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위주로 조합을 해서 구매를 했고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46.9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적중 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 활용이 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무패 4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우디네세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극장골로 짜릿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3무 2패를 거두고 있는데 3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로 최근에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디네세가 올 시즌 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최전방 공격 포지션에서 마땅한 정통 공격수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최근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영입을 한 베투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194cm의 장신 공격수인데 이 베투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오면서 최근에 3경기 연속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이 베투 선수가 짜릿한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이 최전방 골 결정력 고민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치오와의 홈경기에서 무려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투도르라는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도르 감독 부임 이후에 3승 2무 1패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이 6경기 모두 2.5 오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꾸 없는 화끈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전에서 이 4골을 넣은 선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4골을 넣으면서 라치오를 4대1로 라치오를 침몰시킨 선수가 있는데 히오바니 시메오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메오네라고 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을 맡고 있는 이 시메오네 감독이 떠오르는데 다름 아니라 이 히오바니 시메오네가 시메오네 감독의 큰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피를 제대로 물려받은 히오바니 시메오네가 라치오를 상대로 이 4골이나 꽂아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올 시즌 6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이 히오바니인데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0승 2무 2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투도로 감독 부임 이후에도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최고 성적이었기 때문에 엘라스가 이 베투가 합류한 홈에서의 우디네세를 쉽게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리A 실점 18골로 최다 실점 공동 5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 수비력이 조금 헐거운 것이 엘라스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5대5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엘라스가 직전 라치오를 4대1로 완파하는 과정 속에서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인 히오바니가 혼자서 4골을 넣어주면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디네스 역시 최전방 공격수 부재에 이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포르투갈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베투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양팀 모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피니셔를 보유를 했다는 점과 우디네세의 최근 무자비 면모 그리고 엘라스가 최근에 경기력은 좋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많아지면서 최대치가 무승부인 흐름을 고려를 하면 이 경기 역시 팽팽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허용을 하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아쉽게 퇴장을 당하면서 활약이 빛이 발했습니다. 백업 미드필더 바타글리아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선 자원인 쿠보 선수까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굉장히 2선 쪽에서 짜임새 있는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마요르카가 전통적으로 섬 지역인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올 시즌 역시 2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홈에서는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 출신의 공격수 앙헬 로드리게스 선수가 최전방에서 최근에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레반테와의 홈경기에서 5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실점도 3골로 많았지만 세비야라는 팀이 원래는 1골차, 2골차 꾸역승이 많았던 팀인데 모처럼 5골을 넣어주면서 화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이 5명의 각기 다른 선수가 1골씩 골고루 득점을 했기 때문에 득점원이 다양해졌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홈 경기에서는 4승 0무 0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세비야가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0.6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올 시즌 13골이나 넣었는데 원정에서는 올 시즌 3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는 화력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원정에서 빈공을 보여준다면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마요르카에게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네시리 선수가 공격수인데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에 부상 중이었다가 레반테전에서 벤치에 돌아왔기 때문에 세비야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가 원래 섬지역인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퇴장 징계 및 쿠보 선수의 부상 등으로 인해서 2선에서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반테와의 홈 경기에서 5대3 대승을 거뒀고 압도적인 선수층을 활용해서 로테이션이나 교체 카드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특유의 꾸역승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엔네시리 선수가 돌아오면서 최전방에 라파미르와 더불어서 최전방 공격 자원까지 이 카드가 늘어난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다 잡았던 발렌시아전 승리를 무승부로 끝낸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라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가 올 시즌 승격팀인데 홈 경기에서 무려 4승 0무 0패로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당 평균 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화력을 보여주면서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0.5골로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0승 2무 1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격력을 보시면 홈에서는 평균 2골이 넘는 화력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체급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라요가 특유의 홈 기세를 탈 수만 있다면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 흐름조차도 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선 자원과 최전방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트레오 선수가 올 시즌 2골 5도움이나 올려주고 있고, 직전 베티스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트레오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은테카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왼쪽 측면에 알바로 가르시아 역시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팔카오 선수는 최근에 남미 A매치 이후에 체력적인 여파로 이 교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베티스전에서도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이 컨디션을 조금은 끌어올렸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홈에서 라이오가 4전 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교적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라나다, 헤타페, 카디스, 엘체라는 비교적 체급이 낮은 팀을 상대로 4연승을 홈에서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 체급이 굉장히 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홈에서의 기세를 승리로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아구에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구에로 선수의 깜짝 선발 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측면 수비수 데스트를 오른쪽 측면 윙어로 전진 배치를 하면서 3경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데스트 선수의 시프트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포항 스틸러스의 강상우 선수를 김기동 감독님이 왼쪽 측면 윙어로 가끔씩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 데스트 선수의 공격 본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로날드 쿠만 감독이 오른쪽 측면 윙어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데스트 시프트가 조금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 깡패 라이오를 압살하기에는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바르셀로나이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4전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물론 라이오가 홈에서 대체적으로 약팀을 상대했다는 점은 홈 4전 전승이 약간 거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라이오의 이선 공격 자원인 트레오, 가르시아, 은테카, 그리고 베테랑 공격수 팔카오까지 고려를 하면 충분히 바르셀로나의 원정 수비력을 뚫어낼 수 있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또한 아구에로가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라이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베티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가 액면가적으로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발렌시아의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헤타페와의 어떤 상성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 베티스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최근에 베티스가 5경기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이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흐름이 있고, 지난 시즌에는 1승 1무로 우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베테랑 측면 자원인 호아킨 선수가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바 있고, 공격 원투펀치인 카날레스와 페키르 역시 이 발렌시아를 상대로 골맛을 봤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아까 보르달라스라는 감독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원래는 헤타페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헤타페를 이끌고 굉장히 깡패 축구를 했던 감독인데, 이 감독이 지금 발렌시아로 와 있습니다. 발렌시아로 오면서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에 헤타페스러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티스가 지난 시즌에 이 헤타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이 헤타페만 만나면
만나면 퇴장자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헤타페전에서 4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 헤타페를 상대로 1승 1무 2패로 열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헤타페에서 보여줬던 축구를 발렌시아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르달라스 감독 특유의 냅다페 축구를 발렌시아가 또다시 베티스를 상대로 보여준다면 의외로 베티스가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다졌던 경기인데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몰아 넣으면서 천금 같은 승점 1점을 따냈는데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헤타페를 떠나고 발렌시아로 오면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점점 갈수록 마탱이가 가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3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발렌시아이고 평균 파울 횟수를 보시면 3위를 달리고 있고 옐로우 카드와 퇴장 횟수 역시 2등을 달릴 정도로 점점점 지난 시즌의 헤타페 모습을 고스란히 이식을 하고 있는 것이 보르달라스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공격수 게데스 선수가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로는 베티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베티스가 과거 보르달라스 감독의 헤타페만 만나면 4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를 그르쳤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헤타페2 느낌의 깡패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축구와 파울 그리고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티스가 유로파리그 일정 소화로 인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고 카날레스와 페키르 선수가 이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시즌 초반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등을 고려를 하면 보르달라스 감독 특유의 냅다페 전술에 고전을 했던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베티스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칼리아리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가 5경기 1승 1무 3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홈에서는 1승 2무 2패로 승점을 쌓고 있고 특히 화력적으로 원정보다 2배 가까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홈에서의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AS 로마를 상대로 또 승점 1점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로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 팽팽한 모습이 있었고 특히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가 AS 로마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페드로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준다면 칼리아리가 승점 1점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앙 페드로 선수가 최근에 이 세리에 A 9경기에서 6골과 2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특히 지난 시즌 로마를 상대로 3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페드로 선수가 조금은 외로웠던 면이 있는데 그래도 공격수 케이타 발데라는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페드로 선수와 더불어서 투톱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리아리가 문제인 것이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는 나쁘지가 않은데 올 시즌 실점이 무려 20골로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가장 많은 팀이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로마의 이 세트피스 한 방에도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 원정에서 1대6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적인 이 패배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1승 0무 3패로 홈에서의 4승 1무 0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점 면에서 홈에서는 2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원정만 가면은 7골을 실점을 하면서 3배 이상 수비력이 나빠지는 로마이기 때문에 칼리아리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3패를 당했지만 상대가 유벤투스, 라치오, 엘라스라는 난적들을 상대로 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전에서 무리뉴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칼리아리 원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1대6 대패를 당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는 면죄부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나폴리전에서 무실점 무승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AS 로마의 공격수 타미 에이브러임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골대를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 에이브러햄이기 때문에 로마가 특유의 원정고자 면모가 나오면서 에이브러햄이 또다시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칼리아리에게 의외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칼리아리의 에이스 주앙 페드로가 로마에게 강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타 발데라는 공격수가 영입이 되면서 유기적인 이 투톱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칼리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전형적으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팀이고 직전 나폴리전에서 무리뉴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공격수 타미 에이브러임 선수가 최근에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칼리아리에게 의외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칼리아리가 허벌창 수비가 있고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마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이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라치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직전 엘라스 원정에서 충격의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핵심 수비수들이 징계로 빠지면서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졌다는 점이 패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라치오로서는 홈 경기에서 3승 1무 0패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제대로 세워야만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피오렌티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시즌 8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치오로서는 최근에 3일 간격으로 유로파리그까지 병행을 했던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역시 칼리아리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는데 올 시즌 승격팀 엠폴리와 더불어서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없는 두 팀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무승부보다는 빠꾸 없이 승패가 갈릴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임모빌레가 라치오에 있다면 피오렌티나에는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가 있습니다. 블라우비치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6경기 5골 1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모빌레와 블라우비치의 대결로 압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라치오는 직전 경기 베로나 원정에서 4골이나 내줬는데 그래도 징계로 빠졌던 수비수 아체르비 선수와 펠리페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홈에서 충분히 수비력을 안정화시키면서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임모빌레, 블라우비치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고 다만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무승부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승패가 갈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력 면에서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는 라치오가 열세이기 때문에 난적 피오렌티나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라이벌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엘 클라시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고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레알 마드리드이고 최근에 중원 쪽에 베테랑 이 조합인 크카모,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가 모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를 제외한 주축 자원들 대부분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교체 카드나 선수단 스쿼드가 한층 더 강화가 된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최근 6경기 5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레알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3승 1무 1패 이 굉장히 좋은데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수비수 코테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라나다와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오사수나가 특징인 것이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무려 4전 전승을 거두면서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전승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아빌라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키케 가르시아 선수의 공백을 메워줬고 키케 가르시아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오사수나 역시 공격 쪽에서 카드가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스 토로와 몽카이올라 선수가 구축을 하는 중원이 경쟁력이 있고 올 시즌 원정에서 4전 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아레알을 제외하면은 조금은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거둔 4전 전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알라베스, 카디스 같은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이 4전 전승을 거뒀고 특히 마요르카와 카디스에게는 2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원정에서 노출한 바 있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유일한 원전 전승팀이지만 비아레알 원정을 제외를 하면 모두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반면 레알은 직전 라이벌 바르셀로나를 꺾으면서 다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폭이 넓어진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사수나가 몬카율라, 토로가 버티고 있는 중원이 좋지만 레알 역시 최근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크카모 라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중원에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아빌라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레알의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골 결정력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9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4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